이번 영상에서는 한때 논란의 중심이었던 솔라나 블록체인이 어떻게 과거의 그림자를 딛고 다시 재평가를 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말 FTX 거래소 붕괴와 연이은 네트워크 장애로 솔라나 토큰 가격은 한때 10,000원 아래로 $8 수준까지 폭락하면서 암흑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중앙화에 대한 우려와 각종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2023년 이후 솔라나 개발진의 기술적 개선과 커뮤니티 소통 강화를 통해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솔라나의 오랜 비판자였던 사이버 캐피탈의 CIO 저스틴 본스까지 입장을 바꾸어서 솔라나를 지지하고 나섰는데, 게다가 올해 4월 현재 솔라나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의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출시 초기부터 빠른 성능과 낮은 수수료로 주목을 받았지만 동시에 몇 가지 중대한 논란에 직면했습니다. 먼저 2022년 11월 세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은 솔라나 생태계의 직격탄이었습니다. FTX 그리고 알라메다 리서치가 솔라나의 주요 투자자이자 지원자였던 만큼 FTX 사태로 솔라나 토큰 가치는 폭락했고 신뢰도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시 솔라나의 가격은 2022년 말 약 $8까지 떨어졌습니다. 빈번한 네트워크 다운타임 역시 문제점으로 지목됐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 솔라나 메인넷은 과부하로 인한 장애를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9월에는 솔라나가 17시간 동안 멈춰버렸고, 이후에도 과도한 트랜잭션 그리고 봇 공격 등으로 인해서 몇 차례 네트워크가 중단되거나 느려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블록체인은 절대 다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업계의 통념인 것인 만큼 이런 잦은 다운타임은 솔라나의 기술적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중앙화 논란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솔라나는 트랜잭션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사양 하드웨어를 요구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별 검증자 노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512GB 램 등 값비싼 장비와 높은 대역폭이 필요해서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이로 인해 탈중앙화가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는데, 네트워크 초창기 솔라나 팀이 토큰 유통량 정보를 부정확하게 공개했던 일이나 소수 VC들이 지분을 많이 보유한 점도 투명성 그리고 중앙화 이슈로 지적됐습니다. 요컨대 솔라나는 빠르지만 믿기가 힘들다, 이런 회의론이 팽배했던 시기도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솔라나 팀과 커뮤니티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왔을까? 2023년부터 솔라나는 기술적 성숙과 커뮤니케이션 개선을 통해서 신뢰 회복에 나섰습니다. 몇 가지 주요 변화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네트워크 안정성 강화입니다. 개발자들은 반복된 장애의 원인을 분석해서 스팸 트랜잭션 억제, 그리고 수수료 시장 도입 등 해결책을 마련했습니다. 2022년까지 없었던 수수료 경매 기능을 추가해서 과부하가 걸렸을 때 트랜잭션 수수료가 상승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봇 공격 그리고 과도한 트래픽을 완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네트워크는 한층 견고해졌고 2023년 초 이후로 1년 넘게 99.9% 이상의 업타임을 유지하며 장기간 무정지 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멀티 클라이언트와 성능 향상도 개선점으로 꼽힙니다. 솔라나는 하나의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에 의존했던 구조에서 벗어나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점프 크립토가 개발한 파이어 댄서라는 새로운 검증자 클라이언트가 테스트넷에 공개돼서 메인넷 런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중 클라이언트는 특정 소프트웨어 버그로 전체 네트워크가 마비되는 리스크를 줄이고 탈중앙화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지토 같은 이 커스텀 검증 클라이언트도 등장해서 2024년 초 기준 전체 스테이크의 60% 이상이 지토 클라이언트를 활용하는 등 성능 최적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솔라나는 처리 속도와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이후에 솔라나 메인넷은 높은 부하 상황에서도 비교적 안정된 속도를 유지하며 한층 기술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투명한 소통과 신뢰 회복 역시 개선된 사항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솔라나 재단과 개발진은 커뮤니티와의 소통을 강화해서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네트워크 성능 리포트를 발행해서 업타임, 트랜잭션 통계, 개선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히 대처 현황을 공유하는 등의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예컨대 2024년 2월 발생한 장애 때는 엔지니어들이 몇 시간 만에 패치를 적용해서 재가동했고, 이런 대응 과정을 재단이 상세히 발표하면서 나름의 신뢰를 쌓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술 개선과 함께 솔라나 위에서 돌아가는 응용 생태계에도 다시 활기를 찾은 모습입니다. 2023년 솔라나 디파이와 NFT 시장이 서서히 회복됐고, 밈코인 열풍 등이 솔라나로 유입되면서 트랜잭션 활동이 FTX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심지어 헬리움이나 렌더 같은 다른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들이 솔라나의 기술적 우수성을 인정해서 솔라나로 마이그레이션하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외부 프로젝트의 유입과 기관의 관심 증가로 솔라나 생태계는 이전보다 더욱 다양하고 견고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비자와 페이팔이 솔라나를 스테이블 코인 결제 인프라로 테스트하고, 팍소스 같은 기관이 솔라나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승인을 받는 등 전통 금융권에서도 솔라나를 주목하기 시작한 점은 과거와 달라진 중요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사회적 성숙을 바탕으로 솔라나는 점차 빠르지만 불안정한 실험망이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혁신적이면서도 개선을 거듭하는 플랫폼으로 이미지를 바꿔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솔라나에 대한 인식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저스틴 본스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저스틴 본스는 유럽 암호화폐 펀드 사이버 캐피털의 CIO로 한때 솔라나를 가장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솔라나는 거짓과 사기, 위험한 타협으로 점철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솔라나의 초기 토큰 공급 논란, 잦은 장애, 중앙화 문제 등을 조목조목 비난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하드웨어 요구사항이 과도해서 검증자 수가 제한돼 탈중앙성이 희생된다, 수수료 시장 부재로 보트래픽 통제가 안 된다, 예측 가능한 블록 생산 방식이라서 보안 우려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2023년부터 서서히 입장을 바꾸기 시작하더니 최근에는 완전히 솔라나 지지자로 변모했습니다. 그는 솔라나 관련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솔라나에 대한 내 생각은 크게 바뀌었다, 이렇게 밝히고, 솔라나가 자신의 초기 비판 중 많은 부분을 기술적으로 개선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예컨대 본스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수수료 시장이 도입됐고,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를 통해 안정성이 향상됐고, 무엇보다 생태계의 성장세가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솔라나의 생태계 확장을 바라보며 한때 우려했던 VC 펌프 앤 덤프, 이런 패턴과 달리 꾸준한 개발과 사용자 증가가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놀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러 프로젝트를 비교 연구한 결과 솔라나가 제공하는 전체 패키지, 다시 말해 속도, 확장성, 커뮤니티 규모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본스는 솔라나의 발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몇 가지 개선점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아직 완전히 탈중앙화된 거버넌스가 구현된 것은 아니라며 향후 온체인 거버넌스 도입을 통한 참여 분산을 제안했고, 네트워크 안정성과 업타임을 계속해서 최우선으로 유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저스틴 본스가 솔라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태도를 바꿨다라는 점 그 자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한 번 내린 평가를 번복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도 한데, 본스는 자신의 판단이 새로운 정보 앞에 바뀌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2024년 중반 트위터를 통해서 내가 왜 솔라나를 걱정하는 것을 멈추고 좋아하게 됐나, 이런 긴 글을 올려 자신이 과거에 제기했던 모든 비판을 하나하나 짚으면서 현재 어떻게 상황이 달라졌는지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저스틴 본스가 솔라나를 재평가하면서 이더리움의 확장 전략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는 이더리움이 레이어2 솔루션들에 의존해서 확장성을 확보하려는 방향을 두고 조각난 파편들로 사용자 경험이 복잡해졌다. 일부 롤업은 중앙화 위험을 내포한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솔라나는 단일 체인상에서의 확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런 복잡성을 피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즉 이더리움이 분산된 도로를 늘리는 식으로 확장하고 있다면 솔라나는 기존 도로를 고속도로로 포장하는 접근을 택했다라고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스는 이 두 접근의 장단점을 연구한 끝에 솔라나의 방식이 생각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솔라나 팀이 초기 목표였던 온체인 확장성을 일정 부분 입증해 냈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솔라나에 대한 평판 개선은 시장 참여자들의 태도 변화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들어서 솔라나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솔라나 토큰의 기관자금 유입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물 ETF는 비트코인이나 솔라나와 같은 암호화폐를 실제로 보유하면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상장지수 펀드를 말하는데 이미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됐고 다음 타자로는 리플 XRP 아니면 솔라나가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솔라나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이건 솔라나에 대한 제도권의 신뢰를 의미하고 거액의 자금이 솔라나로 유입될 수 있는 획기적인 사건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ETF가 갖는 상징성입니다. 현물 ETF 승인은 단순한 가격 호재를 넘어서 솔라나가 주류 금융시장에 편입되는 신호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솔라나가 더 이상 실험적인 알트코인 취급이 아니라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형 자산으로 인정받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약하면 솔라나 ETF에 대한 기대감은 솔라나가 처한 대외 환경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규제 리스크와 신뢰도 하락으로 암울했던 솔라나가 이제는 규제 승인 소식에 가격이 들썩이고 기관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180도 전환된 겁니다. 솔라나가 이전과 확연히 다른 성장성과 기술적 개선을 보여주는 것도 분명하지만 비슷한 목표를 가진 다른 프로젝트들의 움직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은 상위권 스마트 계약 플랫폼으로서 여전히 강력한 커뮤니티와 업데이트 로드맵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발란체, 폴카닷 등도 각자 확장성과 유스케이스를 내세우며 경쟁하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이들 경쟁 속에서 차별화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투자에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솔라나가 자랑하는 고성능 메인넷 모델이 장기적으로 주류가 될지 아니면 이더리움 멀티체인 레이어2 모델이 주류로 굳어질지는 아직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본스가 지적했듯 블록체인 트릴레마, 확장성과 탈중앙화, 보안의 삼중고, 이 해결 방식에 대해서 업계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솔라나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 자체로 큰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고 반대로 문제점이 다시 부각된다면 힘이 크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든 관점은 엇갈릴 수 있지만 2025년 현재 솔라나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때 실패라고까지 했던 프로젝트가 개발자들과 커뮤니티의 노력으로 반전을 만들어버렸고 이제는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플랫폼으로 다시 올라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솔라나의 이런 역전 드라마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